안녕하세요. 제가 제빵 실기 동영상 강의를 맡은 강사 김경진입니다. 이번 강의에서 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실기시험장에 들어가서 어떤 순서에서부터 어떻게 해서 완제품을 어떻게 제출하는가, 여러분들이 당황하시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가 처음부터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과정별 중요한 점이라던가 이렇게 하면 합격한다라든가 이렇게 하면 떨어진다라던가 이런 거에 대해서 콕콕 집어드릴 예정으로 있고, 더불어서 이 강의를 한 번만 시청하시면 안 되겠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열심히 봐주시되 제가 말 한마디 한마디 하나 토시 하나 빼지 마시고 또 동작 하나하나를 굉장히 집중해서 열심히 봐주셔야 돼요. 그렇게 열심히 반복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반드시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이번 강의는 버터쿠키입니다. 문제지 한번 보실까요? 시험장에 가시면 이런 거 받아보시는 거 알고 계시겠죠? 요구사항 반드시 읽어주세요. 요구사항은 재료 계량 6분, 반죽 온도 22도, 크림법으로 수작업하시오, 별깍지를 이용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량하시는 거 오늘 한 번만 보여드릴게요. 시험장에 가시면 이런 종이가 재단되어 있어요. 재단되어 있을 때 저울을 켜시고 적절한 사이즈의 종이를 잡으시고 양쪽에 0이 뜰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가끔 이런 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주 저울이 안 된다고 손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기다려서 천천히 하시는 게 정확하게 계량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사이즈의 종이는 올리셔도 전혀 무게가 나가지 않습니다. 조금 더 크면 한 1g 정도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2g을 재야 된다면 종이 올리시고 이렇게 해서 2g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밀가루를 재야 된다 그렇게 하신다면 여기에 볼을 올리셔야 되겠죠. 이와 같은 정도 사이즈의 볼을 올리시고 볼의 무게가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이 O/T를 눌러서 반드시 0점을 맞추시고 계량하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계량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밀가루를 계량하는 거예요. 간혹가다 0점을 맞추지 않으시고 밀가루를 계량하셔서 반죽의 대기가 지나치게 지려진다든가 잘못 계량해서 되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므로 밀가루 계량하실 때, 물 내실 때 가장 유념하셔야 됩니다. 요즘은 이런 종이를 주면서 계량을 하게끔 하는데도 자기 개인 도구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일회용 컵을 가지고 오신다거나 사이즈별로 많이들 갖고 오셔서 그것에 계량을 하게 되는데 어차피 거기다 재셔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계량을 끝낸 후에 시험 감독이 전부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한 사람당 3종목, 경우에 따라 한두 종목씩 검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시간 내에 정확한 양을 계량했나를 체크하실 때 그분들이 종이를 올려놓고 정확하게 계량을 했나를 체크하는 과정이 있으므로 이런 그릇을 편하시게 가지고 가셔도 괜찮습니다. 볼까요? 재료. 자, 밀가루, 박력분이죠. 바닐라향, 소금, 계란, 설탕, 버터 이렇게 준비되어 있네요. 크림법으로 제작하시오 되어 있죠. 크림법인 경우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이론상으로 많이 공부되셨죠? 버터, 설탕, 계란, 채친 가루 이 순서로 들어가시죠. 소금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설탕과 함께. 바닐라 향이 분말일 때는 어디로 들어갈까요? 밀가루와 함께 채치면 되겠습니다. 자, 반죽을 하기에 앞서 항상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뭔가 준비가 된 사람이구나, 시험 볼 자세가 된 사람들이구나 라고 느낌을 주셔야 돼요. 시험 보실 때 하면서 중간에 채치고 하면서 계란 깨고 이렇게 하는 것보단, 물론 계란은 깨서 계량했습니다만 언제나 계란은 깨서 계량합니다만 밀가루 같은 경우에 다 하신 다음에 채치는 것보다 밀가루 같은 경우에는 미리 채쳐놓고 하시는 게 훨씬 단정해 보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밀가루와 베이킹 파우더라든가 분말 바닐라 향 같은 경우에는 채쳐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금은 설탕에 넣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밀가루를 제가 멋지게 한번 채쳐 보겠습니다. 밀가루 채치는 이유 설명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죠? 케이크나 쿠키류 같은 이런 제과 재료에서는 밀가루 채쳐줌으로써 훨씬 잘 부풀고 2가지 이상의 재료가 골고루 혼합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채를 쳐야 됩니다. 채를 칠 때는 박수 치듯이 흔들어주세요. 시험장에 가셨을 때 저와 같이 비닐이 하나씩 준비되어 있다면 비닐에다 채치시면 되겠고, 비닐이 준비되지 않으셨다면 종이 아시죠? 흰 백종이에 계량을
흰 백종이에 채를 치셔도 무방합니다. 덩어리가 진 경우가 여름에는 간혹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눌러서 덩어리를 풀어주셔야 되겠죠? 자, 채를 쳤습니다. 다 쳤으면 치우겠습니다. 예쁘게 접어서 이따가 반죽 속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쪽으로 밀어주시고, 자, 이제 드디어 크림form으로 반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터를 넣기 전에 이와 같은 사이즈의 볼을 준비하시고 젖은 행주를 하나 준비하셔서 밑에 까시는 게 좋습니다. 이 이유는 왜 젖은 행주를 깔아주는가에 대해서 이 이유는 그릇이 움직이지 않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또 기본을 알고 있구나, 기본을 알고 반죽을 하는구나 라는 느낌도 이미지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재료를 한번 봐주시는데 크림form으로 제작하는 모든 제품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뭔지 아세요? 버터가 어느 정도의 대기를 갖고 있는가 합니다. 보통 제과 시험 보실 때 시험 시간이 아침 8시 30분이거든요. 거의 냉장고에서 버터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겨울 같은 경우엔 실온에 있었어도 이 버터가 상당히 단단한 상태를 가지고 있죠. 그럴 때 크림form으로 이렇게 제작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버터의 상태가 버터를 계량하실 때 벌써 이 버터가 좀 단단한데 아니나 버터가 굉장히 무르구나 라고 하는 걸 느끼시면서 계량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 키포인트. 만약에 버터가 지나치게 단단하다면, 지나치게 이렇게 부드럽게 잘라진다면 버터 상태가 아주 좋다, 굉장히 좋구나, 이대로 크리마가 잘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하시면 되는데, 버터가 잘라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한 경우에는 얘를 이대로 쓰시면 안 되고 끓는 물을 80도 정도 되는 물론 100도까지도 잘 쓰시면 괜찮습니다만 물을 받아 오셔요. 또는 끓여 오셔요. 옆에다 두세요. 옆에다 뜨거운 물을 이거보다 좀 더 큰 사이즈의, 이와 비슷한 사이즈, 이거보다 작아도 되는 이와 비슷한 사이즈의 볼에 뜨거운 물을 받아 오셔서 살짝 녹여가시면서, 한참 대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물이 돼버리면 크리머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부드럽게 살짝 녹을 정도만 되면 내리시고 휘저어 주시다가, 이렇게 휘저어 주시다가 너무 단단해서 휘핑을 할 수가 없다 할 땐 다시 한번 올리셔서 한 2, 3초 기다렸다 다시 내리셔서 다시 한번 휘핑을 하시면 훨씬 부드럽게 크리마를 시키실 수 있습니다. 몇 분 정도 하냐고요? 그건 여러분들이 잘 수월하게 크리마가 되겠다 싶은 정도까지 무방합니다. 제 생각엔 2, 3번, 3번 아주 단단하다고 한다면 물론 더 가능합니다. 제발 주의하실 점은 올려놓고 마냥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 버터가 녹아버리면 크림성이 사라집니다. 자, 그 다음 크리마 시킬 때 이런 손거품길, 수작업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손거품길 사용하시는데, 손거품길 잡으실 때는 위에를 잡으시면 힘을 줄 수가 없어요. 목을 확실하게 잡으세요. 목을 단단하게 잡으시고, 자, 그 다음 단단하기 때문에 이 안으로 버터가 들어가 있는 상태인데, 이럴 경우에 이걸 빼주셔야 되는데 두드려서 이렇게 빼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안에 거를 넣은 상태로 하게 되면 반죽이 크림과 같이 일정하게 안 이루어지겠죠. 그 다음 거품기를 잡았으면 돌려 휘핑을 하셔야 되는데, 수직으로 돌리는 것보다는 살짝 기울여서 확실하게 끌어안으시고 약간 고개를 숙이시고 안전하게 움직이지 않게 붙잡으신 상태에서 안정된 자세로 크리마를 시키셔야 되겠습니다. 폼 멋지죠? 자, 안으로 들어갔네? 한번 치겠습니다. 굉장히 잘 빠지죠? 자, 이렇게 버터가 부드럽게, 어때요? 굉장히 좋아지고 있어요. 버터의 크림성은 점점 크리마 시킬수록 공기를 혼입하여 버터가 부드러워지는 성질이 있다. 알고 계시죠? 크림성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모르세요? 굉장히 부드러워진 상태네요. 부드러워지는 상태. 자, 이 정도 돼서 끈적끈적해지면서 촉촉해진 느낌이 오시면 이번에 설탕을 넣겠습니다. 소금과 섞어놨죠? 자, 일단 반만 한번 넣어볼까요? 한 번에 넣으시면 좀 휘핑이, 설탕이 쏟아질 수도 있고 반죽이, 설탕이 섞이기가 좀 힘들겠죠?
섞였다 싶으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2번 정도에 여러분들이 여름에 이 종목을 시험 보신다면 또한 버터의 농도가 지나치게 질다면 오버 믹싱 유의하셔야 됩니다. 절대 오버 믹싱 하시면 안 됩니다. 지나치게 오버하지 않는 것도 포인트고 예, 설탕이 골고루 섞였어요. 계란 들어가겠습니다. 크림법에서 계란 들어갈 때는 항상 전부 안 넣는 거 주의하세요. 계란은 하나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설탕이 들어갈 때까지는 기아가 2단 정도, 기아 1단, 2단, 3단 하실 수 있으시죠? 기아 1단, 2단, 3단, 4단은 불가합니다, 여러분. 설탕이 들어가서는 기아 2단도 무방합니다만 언제나 계란 들어갈 때는 기아 3단 유지하시는 거 잊지 마세요. 계란을 마저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림법, 여러분들이 크림법에 대해서 용어에 대해서 의미를 좀 생각해 보세요. 왜 이름이 크림법이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크림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크림으로 시작해서 크림으로 완성돼야 되기 때문에 크림법이라고 합니다. 크림법은 반죽형 반죽의 가장 대표적인 반죽법이 되겠죠? 처음부터 끝까지 크림법, 크림을 완성해야 한다는 거에 대해서 항상 신경을 쓰셔야 돼요. 버터, 설탕, 계란. 계란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분리, 순두부 상태로 변하는 거 아시죠? 분리가 될 염려는 전혀 없습니다만 이 반죽은 설탕이 완전히 녹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쿠키의 퍼짐성에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 되는 재료가 설탕인데 설탕이 덜 녹을수록 퍼짐성이 크고 우리가 원하는 별깍지 모양의 라인이 살지 않으므로 여러분들께서 설탕을 힘들어도 있는 힘을 다해서 기아 3단 이상 넣으시고 열심히 휘핑을 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장에 가셨을 때 이렇게 배 내밀고 하지 마세요. 되게 하기 싫은 사람 소위 기아 2단 넣으시면서 전혀 할 의지가 없어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제발 뭔가 적극적인 자세, 다리 약간 벌리시고 확실하게 끌어안으시고 약간 머리 들어가고 열심히 적극적으로 제품을 만드신다는 거 언제나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열심히 휘핑을 해주고 나면 우리가 스크래핑이라는 걸 한번 해줘야 되죠. 스크래핑, 긁어서 설탕 전 재료, 특히 설탕이 옆으로 튀어있는 부분을 골고루 섞어주게 하기 위해 스크래핑을 한 2번 정도 해주시는 게 전체적으로 설탕을 녹이는데 도움이 되겠죠. 자, 열심히 휘핑을 했고 스크래핑도 한 2번 했고 설탕이 얼마나 녹았나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제 생각에 100%까지는 아니어도 한 99%, 98% 이상 녹은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면 됐습니다. 실내 온도도 지금 좋고 버터도 촉촉했고 계란 온도도 맞았고 겨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믹싱 시간이 약간 오버될 수 있습니다. 설탕 찍어서 만져보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밀가루를 섞어 보겠습니다. 거품기를 빼실 때는 이렇게 흔들어 빼세요. 그 다음에 아까 채쳐놓은 가루 섞겠습니다. 가끔 그릇에다가 바로 채를 치시는 경우도 있는데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나무 주걱이나 튼튼한 알뜰 주걱 둘 다 괜찮습니다. 섞어 보겠습니다. 이 반죽은 반죽형 반죽이기 때문에 밀가루를 섞을 때 뭐 그다지 신중하게 섞기보다는 빠른 속도로 골고루 밀가루가 반죽 속으로 스며들면 되거든요. 그럴 때 너무 한쪽에서만 붙잡고 이렇게 섞지 마시고 그릇을 돌려가면서 눌러주시면서 훨씬 빨리 섞을 수 있어요. 자, 눌러주시면서 밀가루가
스며들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밀가루가 안 보일 때까지 섞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죽이 되직하고 묵직하게 느껴지죠? 밀가루가 골고루 잘 섞였어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짤주머니에 담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짤주머니 쓰시면 되는데, 요즘 시험장에는 자기가 사용하던 깍지와 자기가 사용하던 짤주머니 또는 일회용 짤주머니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수검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으셨어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물론 시험장에도 준비되어 있습니다만 자기 걸 갖고 가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짤주머니 사용법 한번 설명드릴까요? 아시죠? 반을 접어서 고깔 모양으로 만들어서 고깔 모양에 잡으신 다음에 안쪽에 손을 벌려서 공간을 만들어 주죠. 공간을 만들어 주신 후 절대 많이 넣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종목에서 중요한 게 힘 조절이거든요. 힘 조절을 얼마나 잘하는가. 힘 조절이 잘 돼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짜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갈수록 짜기가 어렵다는 거. 많이 들어갈수록 한 주걱 정도 넣으셔도 적어도 잘 짜시는 분들은 한 판을 짜실 수 있어요. 이거 하나면은 3판 정도 나올 수 있으니까 한 주걱 정도면 한 판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주걱을 넣으시고 된 반죽이니까 흘러내릴 염려 없어요. 안으로 넣으시고, 자, 그대로 있죠? 밑으로 훑어내리셔도 반죽이 밑으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잘. 이럴 땐 스크레이퍼를 이용해서 반죽을 좀 밑으로 내려주세요. 제가 짤주머니에 별깍지를 미리 넣어놨는데 별깍지의 사이즈는 너무 작지 않은 거, 너무 크지 않은 거, 중간 사이즈. 발은 7개, 물론 5개짜리도 괜찮습니다만 7개짜리가 별이 라인이 더 선명하게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한번 쭉 보겠습니다. 라인이 선명하게 나오고 있네요. 철판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철판은 미리 닦아 놓았습니다. 짤주머니에 반죽을 담아서 쭉 내리시고, 반 정도 담았죠? 반 정도 담은 상태에서 한 바퀴 돌리세요. 한 바퀴 돌리셔야 위로 나오지 않겠죠. 자, 짤주머니 사용법 처음에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한두 바퀴 돌리신 다음에 이 너울너울 되는 부분을 엄지에 걸으세요. 엄지에 걸으셔서 안전하게 확실하게 잡아주시고, 그 다음 이 손을 편하신 대로 잡으세요. 편하신 대로. 밑으로 잡으셔도 괜찮고 위로 잡으셔도 괜찮고, 다만 잡으시고 나서 짜실 때는 수직으로 짜셔야 된다는 거. 수직으로. 옆으로 짜시면 뉘우지 마시고, 이쪽 3시 방향도 뉘우지 마시고 수직으로 들고, 밑에서 짜시면 안 되고요. 내 머리가 깍지 앞으로 나오셔야 됩니다. 처음, 자, S자를 한번 짜보겠습니다. S자. 여러분, S자는 여러분 팔자 그리듯이 짜시면 됩니다. 한번 짜볼게요. 짤 때는 높이를 1cm 정도 들고 짜시는 거 꼭 해주세요. 왜냐하면 바닥에 대고 짤 경우에는 너무 납작하게 짜지니까 쿠키가 타겠죠. 높이도 일정해야 되거든요. 한번 짜볼게요. 여러분들이 짜실 때 약간 들고 반죽에 나오는 힘을 이용해서, 자, 이렇게 짜죠. 이렇게 짜는데 제가 요령을 좀 말씀드리자면, 반죽이 손목이 돌아가는 속도보다 조금 한 템포 빨리 나오셔야 돼요. 손이 먼저 들어가면 모양이 예쁘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짜실 때는 중간에 숨 쉬지 마세요. 한 번에 하나 짤 때까지 심호흡하시고 한 번에 하나씩 짜시기 바랍니다. 절대 중간에 숨 쉬지 마세요. 짜볼게요. 자, S자. 자, 간격은 약 3cm 간격으로 돌려짜기 하고 있습니다. 약간 들고 짜는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약간 들고 짜셔야 돼요. 그래야 약간 볼륨이 있고 섹시하게. 자, 허리 라인이 섹시하게, 너무 뭉툭하게 짜시 마세요. 쿠키는 약간 자그마하면서 앙증맞으면서 한 입짜리, 물론 뭐 커도 자기 취향입니다만 굳이 꼭 이 사이즈로 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나 자꾸 앙증맞게 짜시는 게 좀 감독의 입장에서 볼 때 좀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예뻐 보이고 보기 좋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간격 맞춰 짜시는 거. 처음에 제가 2, 4, 6, 8개를 짰죠.
8개째도 좋고, 물론 이 깍지 사이즈에 따라 8개든 7개든 괜찮습니다. 정해진 건 없어요. 두 번째 줄 짜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8개 첫 줄, 다섯 줄을 짰습니다. 짜다 보니 어슷어슷하게 제가 짰죠. 약간 퍼짐성이 있기 때문에 바로 밑에 짜는 것보다는 어슷어슷하게 어긋나게 짜시는 게 조금 들러붙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짜다 보니까 굉장히 간격과 줄이 일정한 걸 느끼셨겠죠? 예, 이런 것도 보여주셔야 됩니다. 아, 잘 짜는구나, 많이 짜봤구나, 높이도 일정하구나, 처음부터 끝까지 모양이 일정하구나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보여주셔야 됩니다.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힘 조절도 많이 연습이 돼야 됩니다. 가끔 짜시다 보면 처음 사이즈와 마지막 사이즈가 일정하게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은데, 하시면서 중간중간 처음에 짰던 모양과 처음에 짰던 사이즈를 의식하시면서 짜시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된 반죽이고 여러분들이 짜시다가 처음 짜시는 분들은 너무 힘들어서 못 짜겠다, 너무 된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정도가 사실은 맞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많이 연습을 하시다 보면 밀어내는 힘으로 돌리면서 짜시는 거기 때문에 밀어내는 힘을 자신감 있게 힘을 주실 수 있게 되면 능숙하게 짜실 수 있습니다. 네, S짜기를 잘 짜셨다면 이번엔 장미 모양 짜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미 모양 짜기는 별깍지의 사이즈에 따라 2바퀴를 돌릴 수도 있고 1바퀴 반을 돌릴 수도 있는데 좀 많이 퍼지는 경향이 있어요. 따라서 저 같은 경우에는 1바퀴만 돌리겠습니다. 그 대신에 힘주어 짜겠습니다. 역시 약간 들고 반죽이 약간 먼저 밀려 나오는 기분을 갖고 5시에서 6시 방향으로 동그랗게 원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만약에 내가 가진 깍지가 작은 깍지라면 1바퀴, 2바퀴가 되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짜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사이즈가 한 20, 30% 팽창한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쿠키가 지나치게 좀 커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1바퀴 반만 돌리는 경우가 많은데, 자기 취향이고 자기 계정이고 어떤 판이건 같은 사이즈로 균일하게 일란성 쌍둥이로 일정하게만 짜시면 됩니다. 사이즈와는 상관이 없이 한 판 내세요, 2판 내세요, 감독이 요구하는 바는 그렇게 요구되지 몇 개 내세요 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짜실 때 주의하실 점은 항상 균일하게 짜야 된다, 모양을 일정하게 짜야 된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1바퀴 반짜리, 2바퀴짜리로 성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역시 간격은 2, 3cm 정도 띄워주시고 7개에서 8개 정도 짜주시면 되겠고, 이번엔 2바퀴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5개 정도 짰죠? 5개에서 6개 정도 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하게 5줄 정도, 아까 S짜기 했던 것과 동일하게 5줄 정도 짜시면 되겠습니다. 자, 1바퀴 반 돌려서 제가 5줄 정도 짰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수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얼마나 일정하게 균일하게 줄 맞춰 잘 짜는가 성형이 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S짜기와 장미 모양 짜기를 완성했습니다. 경우에 따라 한 판만 요구할 수도 있고 2판을 다 요구하는 시험장이 있으니까 2가지 다 연습을 충분히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오븐에 들어가도록 하겠는데, 여러분 오븐은 언제 켜시는 게 좋을까요? 항상 예열하고 시작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그런데 긴장하시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시다가 긴장하셔서 중간에 오븐을 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작업, 계량 끝나고 나서 자, 반죽 시작하십시오. 감독으로부터 계량 체크를 받으신 이후에 먼저 항상 오븐을 미리 세팅해 두시는 연습을 하세요. 쿠키 같은 경우에는 상관없습니다만 케이크 같은 반죽을 하실 때는 반죽에 거품이 죽을 수 있는데
그제서야 오븐을 켜서 예열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이 봤는데 항상 습관을 들이세요. 계량 끝나고 나서 오븐부터 켜고 예열을 하시고 반죽을 시작하십시오. 저도 미리 오븐을 예열해 놨습니다. 오븐 온도는 180도에서 150도, 180도에서 150도, 위에 불 180, 아래 불 150도에서 10분에서 15분 사이에 철판 맞춰가며 돌려가며 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븐에 넣겠습니다. 자, 오븐을 열고 오븐 온도 확인하시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들어가면 맞춰질 겁니다. 넣으실 적엔 안쪽으로 깊숙하게 넣어주시고 약 5분 후 철판을 받쳐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철판을 받쳐줌으로써 밑색, 가장자리색이 지나치게 강하게 색깔이 드는 걸 막을 수 있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5분 후쯤 돌려주면서 철판을 하나 받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약 5분 정도 시간이 흘렀고 표면이 약간 마른 상태가 됐죠. 자리를 바꿔주겠습니다. 철판을 하나 받쳐서 굽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0분 정도를 더 구우시게 되겠는데 쿠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색깔이 나올 때까지 자주 돌리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자주 돌리시는 것이 전체적인 색깔을 일정하게 빼는 데 도움이 되므로 자주 돌려주세요. 자, 오븐을 열어보니 색깔이 잘 들었는데 자주 돌려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네, 돌리고 나니 빼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색깔이 일정하게 균일하게 황금갈색으로 잘 들은 것 같습니다. 뜨거울 때 쿠키를 건드리시면 부러질 수 있으므로 한 김 나간 다음에 제출용으로 디스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된 작품을 드디어 제출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틀에서 쿠키를 분리시킨 후에도 아무렇게나 제출하지 마세요. 마지막까지 디스플레이에 신경을 쓰세요. 내 새끼고 내 자식인데 가능하면 이쁘게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쁘게 줄 맞춰서 이쁘게 디스플레이 하시고 항상 냉각판에 흰 종이를 까시고 자기 작품을 돋보이게 제출하시는데 이렇게 하고 자기 등번호가 써있는 자기 번호를 가운데 놓으시던 옆에 놓으시고 맨 앞으로 제출하라고 하는 곳으로 이렇게 내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